이슈토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게 존중받으면서 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운대구는 특히 인구 대비 반려동물 비율이 높은 만큼 어떤 동물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홍순원 해운대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내용이 유기동물 입양센터인데요. 네. 저희가 첫 삽을 뗄 때부터 지금까지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있고 네. 또 처음에 그때 당시에 또 유기동물을 안고 사진을 또 찍으셨잖아요. 그 인상적인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해운대구는 부산시 최초로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반려 인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유기동물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기에 이런 시설들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입양센터에서 100여 마리를 입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5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통 크게 찬성을 해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이제 100마리 정도가 동물을 좋아하는 그런 가정들로 이렇게 분양이 되어서 잘 기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유기동물 자체에 대해서 아직 인식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동물을 좋아하는 상황에서는 데리고 있다가 또 사정에 의해서 그냥 길거리에 버린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유기동물 역시 동물은 결국 인간과 함께 살아나가야 될 동반자적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법적으로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 열흘 이상 센터에서 보호를 하다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원래 주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안락사를 시키는 게 현행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은 동물이라고 해서 생명 존중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는 포함해서 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식처, 그것을 우리는 위해서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만들게 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중에서는 해운대구에 최초로 건립됐다는 점이 또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운대구에서도 이런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린시티 와우산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보행 공간이나 또 쉴 수 있는 쉼터, 그리고 잠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복합 공간을 이번에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켠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산책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기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큰 공간은 아니지만 한 100여 평 정도 되는 면적에다가 동물들을 위한 여가시설, 그게 결국은 동물 놀이터라고 그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동물과 함께 찾아오고 계시고,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동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 또 눈치 보지 않고,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 눈치 보지 않고 동물과 함께 잠시라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는 차원에서 너무나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이번에 2호 동물 놀이터를 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앞서 송정에 말씀드렸던 그 유기동물 분양센터 에 좀 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제는 한 300평 정도의 추가 공간이 마련이 될 겁니다. 거기도 역시
이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이 되면 송정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동물과 함께 잠시라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또 동물 스스로 편하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동물들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습니다. 조성된 것 같은데요. 네. 예, 또 최근에는 길고양이를 표적으로 한 혐오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서 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혐오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이른바 캣맘에게까지 전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길고양이와의 공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 또 고양이를 보호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은 늘 배고픔에 시달리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지나다니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혐오 동물로 예. 그렇게 내비치는 거죠. 그래서 구에는 늘 신고가 들어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양이를 학대, 그러니까 몽둥이로 팬다든지 예.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언론을 통해서 동물 학대에 관한 처벌, 이런 것들도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동물을 좋아하는 분 중에,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 중에 우리가 일명 캣맘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즘 예. 캣데디도 많이 생기고 또 그분들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 캣맘들은 어찌됐든 고양이도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자산을 털어서 집도 지어주고 또 자기 자산을 털어서 음식물도 제공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캣맘은 또 넉넉한 분들이 아니고 자기 생활 속에서 빠듯한 그런 경제 속에서 이 제공을 하는, 동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집주인이나 또 행인이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그게 흉물이라고 해서 구에다가 신고를 하면 구는 그걸 치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집주인이 그냥 치워버리면 캣맘과 집주인 간의 분쟁, 캣맘과 공무원 간의 분쟁, 이런 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캣맘들과 또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전문가, 공무원 서로 모여서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우리 구에서는 고양이가 도대체 우리 구 내에서 얼마나 많이 서식하고 있는지, 주로 서식지가 어딘지, 그리고 늘 지역 주민과 부딪히는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직접적인 관리를 해보자라는 데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계에서 캣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생각을 수용을 하시고, 캣맘들과 우리 구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제는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사실 이 길고양이와 관련된 문제는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지역구나 다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이로 인해서 길고양이 개체 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중성화 사업은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기존에 이제 워낙 개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대체적으로 한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동안에 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걸로서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너무 많은 고양이 개체 수가 늘어나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요즘 캣맘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캣데디까지 등장할 정도로 길거리에 나다니는 이 고양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예. 또 보호단체도 생기게 됐고, 또 동물에 대한 그 보호 법률까지도 이제는 강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체 수가 너무 급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억이나 정도 들여서 중성화 사업을 해봐야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산시에도 예산을 우리가 추가로 더 편성을 받고 우리 구에서도 과감하게 더 편성을 해서 평상시에 한 1억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진행하던 것을 올해는 2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2배 가량을 높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기존에 한 500마리에서 600마리 정도 우리 구에서 중성화 사업을 해오던 것을 올해는 1000마리 이상 중성화 사업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예. 또 우리 구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생각이 있으신 동물을 좋아하시는 우리 관내의 기업인 분들도 거기에 적극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장에 고양이 호텔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길고양이를 데려다가 아픈 고양이 특히 데리고 가서 치료도 하고 또 중성화 사업도 개인 자금을 직접 들여서 중성화를 시켜서 고양이 개체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이런 독지가들도 현재 계시기 때문에 구와 독지가 또 부산시 동물보호단체 또 캣맘, 캣데디 함께 우리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동물을 사랑하는 좀 전에 캣맘과 또 우리 공무원들, 전문가들과 서로 공조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게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자신감도 가져봅니다. 예, 네. 중성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캣맘이나 또 캣데디 이분들과 또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동물보호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서 앞서 고양이의 동선이나 고양이 서식지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공급식소를 한번 만들어보자. 아울러 공공급식소와 또 고양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거주 공간을 만들어서 공공에서 관리를 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고양이 집을 가져다 놓고 관리하고 매일 때때로 밥을 주고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고양이를 좋아하는 캣맘, 고양이를 좋아하는 캣데디, 그리고 고양이를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시민단체, 보호단체죠. 이런 분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어서 직접적인 시설은 구에서 투자하고 또 먹이도 우리 구에서 투자를 해서 먹이도 사드리고 시설도 이쁘게 제대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가지고 주민들과 부딪힘이 없는 공간 또 주민들이 싫어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쾌적한 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 관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캣맘들과 캣데디와 그 보호단체와 협의 중에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한번 해운대구에서 선도적으로 만들고 또 공공고양이 집을 지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해운대구의 현재 진행 과정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패티켓인데요. 이 에티켓을 반려동물 가족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에 빗대어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특히 해운대구는 반려동물 가족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르는 우리 개는 절대로 물지 않는다. 또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집에서 나갈 때 아무런 안전 조치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물림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2월 11일부터는 법이 이제는 완전히 강화돼서 바뀌었습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는 이 2m 이상 거리를 띄우면 안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장소 공동주택의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반드시 개는 목줄을 잡고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꼭 안고 타야 되는 이런 법적 보완이 이제는 이루어졌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지켜지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견주분들이 제발 이제는 좀 교통 질서 지키듯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데리고 계시는 분들은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인식을 제발 좀 하셔서 예.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서로 부딪힘이 없도록 해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공에서도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단이라든지 또 담당 부서에서는 펫티켓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금 시켜왔고 또 지금 앞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견주나 또 고양이 주인들께서는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교육하는 수밖에 없다. 또 교육해서 제대로 안 지켜지면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법 질서를 지키면서 동물과 사람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시대로 또 그런 해운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 반려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제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해운대구에서는 동물 복지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또 반려동물 친환경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이게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는 이제 그 일반 보행을 위한 여가 녹지 조성이라든지 또 소규모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부딪힘이 없는 공간을 찾아서 작은 공간에다가 동물 놀이터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예.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동물 친화적 도시 해운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 해운대구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구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는 또 수목이 없으면 마찬가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산소를 생산하는 수목의 중요도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이상으로 동물은 꼭 이 자연 생태계에 있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동물을 싫어한다고 해서 무조건 없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또 내가 동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개나 고양이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모두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싫어하는 분에게 학대를 받는다고 하면 그 동물에게는 좋은 현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을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는 대로 싫어하는 분은 싫어하는 분대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구에서는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제발 패티켓 잘 지키셔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동물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함께 동물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자연 속에서 이 동물 친화 도시 해운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네.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가 되려면 동물 복지와 생명이 존중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텐데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과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